안녕하세요. 복수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문학 비평하기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국어는요, 총 2개의 수행평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중간고사 전에, 하나는 중간고사 이후에 실시가 됩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의 이름은 문학 비평학입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는 중간고사 이후에 안내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일시 먼저 볼게요. 평가 일시는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됩니다. 총 2차 시로 실시가 되고 전영채 선생님 시간에 실시가 됩니다. 김효섭 선생님 시간에는요, 그냥 수업하고 전영채 선생님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이 문학 비평하기 수행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선생님 어떻게 책임져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영상을 봐주시고요. 수행평가 실시 중에는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행평가 실시 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선생님이 그냥 교무실에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교무실이요. 자, 이 수행평가는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주체적 관점에서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평문, 하나의 완성된 글로스의 비평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만 꼬집어서 쓰는 그런 비평문의 형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소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시나 수필 이런 것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창비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만 제외됩니다. 요것만 제외되니까 삼포 가는 길, 춘향전인가요? 이런 것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이어도 상관없고요. 외국 소설이어도 되고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이면 다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교과서 있죠. 창비 말고 뭐 교학사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인이라든지 이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은 다 가능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행평가 시에는요, 전자기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지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 태블릿, 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같은 거 소지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한 자료 소지 안 됩니다. 지금 이 평가 요소가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에 맞게 미리 작품을 분석해 놓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미리 연습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지만 그 연습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수행평가 하는 곳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참고하면서 베낀다든지 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0점 처리됩니다. 수행평가 중에는요, 필기구, 그 다음에 소설 원문만 가능합니다. 이 소설 원문에는 또 분석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습서 이런 거 있죠? 자습서에는 막 분석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설 원문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필기구만 준비해 주세요. 수행평가 실시할 때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나 미리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두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행평가 기간 내 수행평가를 미참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고 체험학습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행평가 미참여 시에는 1회의 추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1회의 추가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미리 공지가 나가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1회 추가 기회가 부여됐는데 그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게 되면 그냥 미응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세요. 평가 요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총 12개의 평가 요소가 있고요. 1차 시에 6개, 2차 시에 6개에서 총 12개입니다. 평가 점수 보면은 왜 평가 기준이 12개인지 알 수 있는데, 평가 요소가 12개인데 모두 충족하면 20점, 한 개를 충족하지 못하면 19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계속 깎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안에 있는 이 평가 요소들 있죠? 내용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글자 수가 작습니다. 1차 시에 써야 될 분량은 800자, 2차 시에 써야 될 분량은 총 900자 분량인데 800자, 900자 이거 정말 금방 쓰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미리 소설만 읽어온다면, 소설 내용만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준비해오는 것 막지 않아요. 근데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수행평가 도중에 봐서는 안 됩니다. 소지하지도 마세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자, 1차 시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선정 이유를 100자 이상으로 작성하였는가? 두 번째, 작품의 줄거리를 300자 이상으로 요약하였는가? 여러분 여기서
평가 요소, 채점 기준이 두 가지겠죠. 1번 평가 요소를 볼 때는 작품 선정 이유가 드러났는가, 그리고 100자 이상으로 넘어갔는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수행평가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고지 형태고요. 한 줄이 총 25자를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줄에 이 100자는 띄어쓰기가 포함됩니다. 단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기는 띄어쓰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쓸 때 문단을 구분하지 마세요. 문단 구분하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100자의 성으로 작성하여 있는 거 보면 선생님이 수행평가지에 100자를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굵은 줄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굵은 줄 다음에만 쓴다면 이 100자 이상으로는 충족을 하는 겁니다. 300자면요, 선생님이 300자 되는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쓰고 다음 넘어가면은 300자 이상으로 썼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물론 작품의 줄거리가 드러나야겠죠. 자, 그럼 세 번째가 보겠습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100자 이상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를 풀어서 100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늘려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물.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는 4번, 5번, 6번 평가 요소가 유사해 보이지만 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4번. 공감이 가는 인물 한 명을 선정하고 인물의 특징을 100자 이상으로 작성하였는가. 인물의 특징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5번. 인물에게 공감 가는 이유를 100자 이상으로 작성하였는가. 5번은요. 공감 가는 이유가 드러나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인물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얻은 교훈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조금씩 다릅니다. 특징, 공감 가는 이유,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하고 비교하고 얻은 교훈. 물론 4번, 5번, 6번에 인물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이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감점 요소는 아니에요. 중복됐다고 해서 그게 글자 수에서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4번, 5번, 6번 쓸 때 겹치는 것이 있더라도 4번에서는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5번에는 인물에게 공감 가는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6번에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한 후에 얻은 교훈이 잘 드러나도록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2차 시로 가보겠습니다. 2차 시에 1번, 첫 번째 7번, 8번. 7번, 8번은요. 배경과 관련된 거고요. 9번, 10번은 표현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7번. 작품의 배경을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였는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작품의 배경과 주제와의 연관성을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였는가. 작품의 배경이 뭐 예를 들어서 1950년대예요. 그러면 이 배경이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유, 이런 것들에서 쓰신다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 3가지를 200자 이상으로 제시하는가. 표현 방법, 문학적 표현 방법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순행적 시간 구성을 띠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삽입시를 넣어서 문학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채로운 비유법을 쓰다든지,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찾아서 200자 이상으로 제시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고 이 표현 방법이 어떤 효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다 쓰셔야지만이 200자 이상이 나올 거예요. 단순히 뭐 표현 방법의 종류가 뭐다 이런 식으로 쓰면 200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여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200자 이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10번 평가에서 볼게요. 여러분이 쓴 3가지 표현 방법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한 가지 선정한 후에 그 이유를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11번 깨달은 점, 작품이고 깨달은 점을 200자 이상으로, 그 다음에 추후 독서활동 계획을 200자 이상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추후 독서활동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서 뭐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었다.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더 조사를 하고 싶어졌다.
아니면 이 작가의 다른 소설이 읽고 싶어져가지고 다른 소설을 뭐 읽을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독서활동 계획이 꼭 한 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독서활동 계획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가지고 200자 이상으로 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평가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